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까 운영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너다마를 이제 만든 사람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하이크 랩이라는 문헌정보과 하이크 랩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가이드, 서비스 기획부터 배포까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목차는 개요를 설명해 드리고 개발 과정을 스텝에 따라 나눠서 설명하고 이제 매짐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처음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막막하죠. 그런데 이제 개발 과정을 알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아는 것만으로도 좀 덜 막막해질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실 텐데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만들 것인가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혼자 하기보다는 좀 협업의 과정이에요. 특히 기업에서 취직을 하시게 되면 혼자 일하기보다 팀 단위로 어, 개발을 할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화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PPT 화면이 그 슬라이드 쇼가 아니라, 네네. 아, 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아직 안 이걸로도 안 되시는 보이나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럼 전체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이 틈새를 더 소개하자면 저도 같이 하이크랩에서 일하고 있는 송채은이라고 합니다. 와, 다른 분들과 네. 같이 그럼 이제 잘 참여할, 보이나요? 네네, 잘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스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텝 1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네, 사실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면을 건드린다기보다는 어떤 웹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부터 먼저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공할 웹 서비스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지, 또 우리 웹 서비스는 다른 웹 서비스에 어떤 강점이 있길래 어떤 점을 극복해야 될지 늘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러한 목적이나 서비스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팀 간의 협의 과정도 매우 필요하거든요. 이 구성원이 웹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지, 공유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 서로 생각한 것과 구현해낸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잘 모으는 게 중요하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의 경우에는 문제 정의가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지자체의 포털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경기 데이터 드림에서 디데이터 허브나 이런 데서 다양한 데이터 세트는 제공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알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 세트를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이 모든 사이트들을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공공 데이터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오버뷰는 볼 수 없다고 봤고, 저희는 이걸 연계하고 통합하는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연계하고 통합하는데 어려운 게 이런 메타데이터인데요. 이 메타데이터가 생소한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 해서 이 데이터 세트를 설명하는 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공개 일자나 갱신주기 이거 하나하나를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다양한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포털 간에 이 메타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제공되고 있거든요. 이거 죄송합니다. 명칭이 예를 들어 똑같은 의미인데도 공개일자나 데이터 개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또한 이게 합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결 방안으로는 데이터 맵이라는 표준화하고 디켓 APKR이라는 표준이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흘려드렸어도 됩니다. 데이터 맵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서비스의 메타데이터를 이제 의미적 수준에서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한 표준어이고, DKDPK라는 데이터 세트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의 메타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어휘예요. 그래서 이 둘을 잘 설명해서 통합적인 뷰를 제공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 지점이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가진 무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전체적인 현황, 그런 저희가 오버뷰를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 포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를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포털별로 얼마나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여주면 좋겠다. 또 다양한 측면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또 데이터에 사용된 키워드는 뭐인지 이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싶어서 저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게 브레인스토밍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정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저희의 서비스가 강조될 수 있을까? 저희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잘 드러낼 수 있는지 계속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에는 이런 고민이 이제 명확하게 세워진다면 구체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형성하는 게 필요해요. 어, 어, 목적하고 내용이 서로 간에 공유화되면 구현할 기능을 최대한 상세하게 이제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최소한 한 구현돼야 할 기능을 정의해요. 근데 플러스로 최대로 구현 가능한 사항까지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저희 모두가 웹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해 본 경험이 각자마다 달라요. 그리고 A부터 Z까지를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현 가능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요했던 것이 최소한 구현돼야 할 기능은 뭐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죽이 되도 밥이 되도록 이건 해야 된다. 근데 플러스로 얼마까지 가능한가를 되게 고민하면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것까지 구현해 놔야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개발 가능한 시간과 이제 팀의 능력을 고려해서 구현 범위를 이제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치와 최소치를 예상한 그 그림이 저희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대시보드와 커리 검색까지가 최소였고 이제 그 이후에서는 저희가 최대치로 구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치는 비교적 쉽게 실현 가능한 기능이고 이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능이었고 최대치는 제공하면 좋은데 구현이 어렵고 필수는 아닌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소치도 저희의 최대치였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최소치도 저희가 모두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이런 저희만의 가지고 있는 지식 그래프를 붙인 사례가 오픈소스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치였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치까지 구현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데 좋았던 것은 우선은 실제로 이제 그려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PPT에 담아서 하나씩 그려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교수님한테 완전 빠꾸를 먹었거든요. 이 이유는 저희가 이제 16개의 포털 정도를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하나로 통합되는 뷰가 안 보이다 보니까 빠꾸를 먹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찾은 이제 그러면서 좀 툴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UI를 디자인할 때 많이 쓰는 도구가 피그레마라는 도구인데요. 이게 가장 장점이 뭐냐면 만들어진 대로 이제 CSS를 뽑을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그려가면서 저희가 구현할 사항들과 계속 그 그림을 계속 수정하고 몇백 번도 더 붙였던 것 같아요. 그림을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서비스가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계속 여기에 담아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현과 이제 그 앞에서 그리는 구체화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기술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구현의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최신 기술이라도 팀 내 구성원이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팀이 익숙한 기술 스택으로 구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고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모두 다 이제 플런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기반의 그런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고 이제 앞쪽에서는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한 게 저희의 이제 생각이었고 이제 사실 이 어떻게든 해보자가 여기 보이는 프론트엔드야 백엔드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쨌든 돌아가게 만든다. 근데 백엔드는 어쩔지는 모르지만 코드가 지저분하고 어쩔지 모르겠죠. 어떻게든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는 굉장히 이제 왜 될까? 왜 안 될까? 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팀 단위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R&R 배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서로가 안다면 누구는 프론트엔드 쪽을 맡기고 누구는 백엔드 쪽을 맡기고 누구는 쿼리를 구성하는 걸 맡기고 사실 이렇게 분배가 되면 이제 서로 간의 역할이 명확해져서 좀 더 따로따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게 서로 간의 협업이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는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 장고를 사용할지 플라스크를 사용할지는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많은 걸 제공해줘서 좀 저희가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지는 않지만 근데 좀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플라스크 경우에는 가볍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미 만들어진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저희가 잘하는 게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저희 진짜 잘해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거로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경우에는 오픈소스가 이미 이 사례같이 이 코비드 대시보드를 저희는 장고 기반의 코비드 대시보드였고 그게 HTML, CSS로 웹 프론트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나 비동기 송신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그래프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저희 협업의 경우에는 Git과 GitHub을 활용해서 이제 코드를 계속 공유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한 그 오픈소스 경우의 왼쪽 그림인데요. 이 왼쪽 그림이 이제 장고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플로틀리와 D3JS를 저희가 붙였어요. 그리고 이걸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고 자체에서 내장된 데이터베이스는 SQLite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CSV나 이런 쪽으로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골랐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계속 테스트하면서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오픈소스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계속 커스터마이징 아래화하는 쪽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시그래프가 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앞서 저희가 굉장히 친숙한 거는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태블릿 형태의 엑셀이나 CSV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되게 구조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이 하나씩의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킹 리어를 썼다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모형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디시그래프로 표현되는 그런 어휘의 경우에는 이 앤 해서웨이가 셰익스피어와 결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화살표와 그러니까 이걸 레이블드 화살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얘는 아예 직접적으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QL문은 여러 가지의 테이블 데이터를 통합하려면 뭐 FK, PK 연결되고 포린 키워드 연결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고유한 식별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스파클 쿼리를 날리게 되고 이렇게 적용한 사례가 저희는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 포털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데이터 세트를 중복 없이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클릭하면 이게 한 번의 데이터 세트의 개수와 이제 분류 체계가 표시되는 거고 데이터 허브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 세트는 보건 의료라는 그 카테고리로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데이터는 이렇게 연결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된 다음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배포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왜냐면 로컬에서 작업하는 것과 웹 서비스를 배포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배포 환경에 따라서 웹 서비스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부터 좀 시스템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가 담은 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는
서버를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교는 서버를 구성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AWS EC2는 가상 환경에서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빌려 쓰기만 하면 돌릴 수 있으니까 이 EC2를 하나 파서요. 거기에 이제 전역적으로 엔닉스 서버를 웹 서버를 깔고요. 도메인을 붙이기 위한 웹 서버를 깔고 그다음에 이제 도커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도커를 해서 도커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스파크 엔드포인트로 연결해서 이제 실제 장고의 웹 서비스와 장고도 이제 도커로 감싸져 있는데 그 웹 서비스에 연결해서 웹 서버에서 도메인을 달고 이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서비스 속도가 안 나왔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사람의 인내심을 계속 시험하는 그런 서비스 속도여서요. 그리고 거의 10초면은 서비스가 그냥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적화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별로 이제 쿼리 같은 거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인덱스해 놔서 빨리 로드 내릴 수 있도록 하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완전 큰 실수가 이제 램이 1기가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안 돌아가죠. 그래서 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였고 이제 여기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저희의 그런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발표 끝나고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도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스택 오버플로우와 기술 블로그와 함께라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여준 그 심슨처럼 뒤에는 어떨지 모르는데 앞에는 진짜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많이 해보고 도전하고 끝까지 하는 경험이 중요하고 데이터 분석도 중요한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그쪽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중요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주피터 노트북에 제가 이걸 했어요라고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내가 남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이제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